안녕하세요. 그람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밤은 북유럽 신화 동화 3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고양이를 들지 못한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자가 자신의 입술을 잃은 이야기,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던 자가 끝내 돌아오지 못한 이야기인데요. 토르, 로키, 오딘, 마블 영화에서 보던 그 이름들 맞습니다. 영화 속 토르는 언제나 이기지만 원래 이야기에서 그는 집니다. 로키는 악당이지만 원래 이야기에서 그는 훨씬 복잡합니다. 그리고 발두르, 마블이 거의 다루지 않은 그 이름,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슬픈 신입니다. 오늘 밤은 그 원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편하게 누워서 들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있었습니다. 번개를 손에 쥐고 산을 부수고 어떤 거인도 그의 망치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밤 거인의 성 안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신들의 나라 아스가르드. 하늘 위 신들의 나라 아스가르드. 수많은 신들이 사는 그곳에서 가장 사랑받는 신은 단 하나였습니다. 토르. 붉은 수염, 굵은 팔뚝, 그리고 어떤 대장장이도 흉내낼 수 없는 망치. 멸니르. 멸니르는 드워프 장인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것이었습니다. 용암을 식혀 만든 쇳덩어리에 신들의 룬 문자를 새기고 거인의 힘줄로 손잡이를 감았습니다. 완성된 망치는 손잡이가 조금 짧아서 한 손으로만 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던지면 반드시 돌아왔고 맞으면 반드시 부서졌습니다. 토르가 하늘을 가로지를 때면 세상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쾅! 천둥이 울리면 그가 지나가는 것이었고 번쩍! 번개가 치면 그가 멸니르를 던진 것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면 그의 싸움이 끝났다는 뜻이었고 폭풍이 잦아들면 거인이 또 하나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신들은 토르를 믿었고 인간들은 그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폭풍이 몰려오는 날밤이면 들판의 농부도 항구의 어부도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며 중얼거렸습니다. 토르가 오늘 밤도 싸우고 있구나.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로키가 찾아왔습니다. 로키의 제안. 로키는 신들 중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신이기도 하고 거인의 피를 이어받기도 했습니다. 장난을 좋아하지만 진심도 있었고 위험을 불러오지만 그것을 수습하는 것도 언제나 그였습니다. 웃는 얼굴로 칼을 건네는 사람. 그러나 그 칼이 꼭 필요한 순간엔 먼저 손잡이를 내밀 줄도 알았습니다. 그날 로키의 눈빛에는 늘 있던 장난기와 함께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토르, 거인들의 땅에 가본 적 있나? 수백 번이지. 아니, 싸우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들여다보러 간 적. 토르는 잠시 멈췄습니다. 거인들의 나라 요툰헤임. 그는 거기서 언제나 싸웠습니다. 망치를 들고 천둥을 부르며 싸우러 갔고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로키의 말처럼 그냥 들여다본 적은 없었습니다. 거기 어떤 것들이 살고 있는지, 어떻게 먹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우트가르드라는 곳이 있어. 거인들의 왕, 우트가르드, 로키가 사는 성이지. 아무도 그 안을 제대로 본 신이 없거든. 왜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같이 가자는 거야. 망치 없이. 토르가 천천히 로키를 바라봤습니다. 망치 없이? 거인들의 땅에서 망치를 드는 순간 그들은 문을 닫아버려.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그 문 안쪽이잖아. 긴 침묵. 토르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인간들의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인의 땅으로. 아스가르드를 나서자마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인간들의 땅, 미드가르드를 지나는 동안은 아직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작은 마을들, 연기를 피우는 굴뚝들, 밭을 일구는 사람들. 그러나 그 끝을 넘어서자 길이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낮아졌습니다. 나무들이 점점 굵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토르의 두 팔로도 한 그루를 안을 수 없었습니다. 뿌리들이 땅 위로 솟아 길을 뒤덮었고 바람은 방향 없이 불었습니다. 새소리도 없었습니다. 발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여기가 요툰헤임이야. 로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토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숲속에서 커다란 구조물을 발견했습니다.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벽이 없는 건물. 정확히는 문이 5개 달린 긴 복도 같은 공간이었는데 그 규모가 이상했습니다. 출입구 하나만 해도 토르의 키보다 훨씬 한참 높았습니다. 우선 여기서 자고 가자. 두 사람은 가장 안쪽 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바닥이었지만 피곤함이 더 컸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묵직하고 규칙적인 진동. 쿵, 쿵, 쿵. 두 사람은 동시에 눈을 떴습니다.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거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나무들이 그의 어깨 높이도 되지 않았죠. 숨을 내쉴 때마다 주변의 풀들이 휘어졌고 코 고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두 사람이 건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거인이 잠들면서 내려놓은 가방이었습니다. 그 가방에서 엄지손가락이 들어가는 작은 칸, 거기에 두 사람이 들어가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인이 눈을 떴습니다. 작은 것들을 발견하고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있었네. 나는 스크리미르야. 아스가르드에서 왔나? 토르는 자신도 모르게 옆구리를 더듬었습니다. 묠니르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우트가르드로 가는 길이요. 같은 방향이네. 같이 가지 뭐. 스크리미르의 가방. 다음날 아침, 스크리미르는 두 사람의 짐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사과 2개를 집어넣듯이. 저녁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릴게. 천천히 와. 그리고 성큼성큼 앞서갔습니다. 한 걸음이 산 하나를 넘는 것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종일 걸었습니다. 숲은 더 어두워졌고 길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에야 스크리미르를 발견했는데 이미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가방은 그 옆에. 배가 고팠습니다. 가방 안에 음식이 있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매듭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토르가 양손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더 힘을 줬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로키는 가만히 옆에 서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토르는 분이 치밀었습니다. 묠니르가 있었다면 하는 생각이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는 망치 없이 신의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이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정한 약속이었죠. 결국 매듭은 포기하고 빈속으로 누웠습니다. 그날 밤 스크리미르의 코 고는 소리가 숲 전체를 울렸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작은 짐승들이 달아났습니다. 토르는 눈을 뜬 채 천장 없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가득했습니다. 아스가르드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같은 별인데 이상하게 멀었습니다. 우트가르드의 문. 다음날 아침 스크리미르는 가방을 들고 혼자 먼저 떠나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트가르트에서는 조심해. 거기 사람들은 작은 것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거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나무들이 끊기고 들판이 나타났을 때 성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고개를 최대한 젖혀도 꼭대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벽 하나하나가 바위라기보다는 절벽에 가까웠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토르가 두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결국 성벽 사이 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몸을 옆으로 눕혀야 겨우 통과할 수 있는 틈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광장이 펼쳐졌습니다. 거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스크리미르와 비슷하거나 더 큰 크기였습니다. 왕좌에 앉은 우트가르드 로키가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아주 오래. 작은 것들이 들어왔군. 낮고 느린 목소리였습니다. 여기서 쓸모없는 자는 환영받지 못해. 어떤 재주가 있는지 보여봐. 로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세 번의 도전. 첫 번째, 로키의 먹기 대결. 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빨리 먹을 수 있어. 우트가르드 로키는 록이라는 거인을 불렀습니다. 키가 2배는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긴 나무판이 광장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그 위에 고기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양쪽 끝에 로키와 로기가 마주 섰습니다.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로키는 빠르게 먹었습니다.
정말로 빨랐습니다. 뼈를 발라내고 고기만 깔끔히 먹어치우며 판의 중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운데서 로기와 만났을 때 로기 쪽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고기도 뼈도 심지어 나무판까지 전부 사라졌습니다. 로키가 졌습니다. 성 안에서 낮은 웃음소리들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토르의 뿔잔. 우트가르드 로키가 커다란 뿔잔을 내밀었습니다. 안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었습니다. 우리 성에서 이 잔을 한 번에 비우지 못하는 자는 없어. 한 모금에 비우면 최고, 두 모금이면 그저 그런 것이고, 세 모금이면 글쎄. 토르는 잔을 받아들였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온 힘을 다해 들이켰습니다. 잔이 줄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이번엔 진짜 힘껏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잔이 조금 줄었습니다. 아주 조금. 세 번째, 눈을 감고 발을 땅에 단단히 딛고 가진 모든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겨우 눈에 띌 만큼 줄었을 뿐이었습니다. 토르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도. 세 번째, 고양이 들기. 그럼 더 쉬운 걸 해보지. 저 고양이를 바닥에서 들어 올려봐. 광장 한쪽 구석에 회색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컸지만 그래도 고양이였습니다. 성 안에서 또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토르는 고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몸 아래로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들어 올렸습니다. 고양이는 등을 둥글게 구부렸습니다. 앞발 하나가, 단 하나가 겨우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발 4개 중 하나. 아무리 힘을 줘도 그 이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토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를 내려놓고 두 손을 옆으로 내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펼쳤습니다. 문을 나서며 다음날 아침 우트가르드 로키가 성문까지 두 사람을 배웅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려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문 앞에서 그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줄게. 토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스크리미르는 내가 보낸 사람이야. 그 가방의 매듭도 마법으로 묶은 거라 어떤 힘으로도 풀 수 없어. 그리고 어제 도전들도 전부 속임수였어. 무슨 뜻이요? 로키가 먹기 대결을 한 로기는 불이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태워버리는 불. 로키는 정말 빨리 먹었어. 이 세상 어떤 생명도 로키를 이길 수 없었을 거야. 그러나 불은 생명이 아니거든. 토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신 뿔잔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어. 한쪽 끝이 바다로 이어진 잔이었지. 내가 3번 들이키는 동안 바닷물이 빠져나갔어. 인간들 사는 해안가에서는 그것을 썰물이라고 부르더군.
지금쯤 해안선이 달라져 있을 거야. 토르의 손이 천천히 주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는 미드가르드 뱀이야. 미드가르드 뱀. 세상을 한 바퀴 감싸고도 남는다는 그 끝을 아무도 모른다는 신들조차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존재. 그 발 하나를 들어 올린 건 이 세상에 네가 처음이야.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2번 다시 너를 내 성 안으로 들이지 않을 거야. 솔직히 말하면 두려워. 우드가르드 로키가 말을 마쳤습니다. 토르가 옆구리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엔 묠니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성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드넓은 들판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평원. 아침 안개만 낮게 깔렸습니다. 로키가 조용히 옆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들판을 바라봤습니다. 돌아오는 길. 아스가르드로 돌아오는 길은 올 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숲을 지나고 들판을 지나고 미드가르드의 작은 마을들을 지날 때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짓는 연기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났습니다. 개가 짖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토르는 그 풍경을 보면서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로키도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토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바다를 마셨는데 다 못 마신 줄 알았어. 세상을 감싼 뱀의 팔을 들었는데 든 것도 몰랐어. 토르는 발밑을 봤습니다. 인간들이 걷는 흙길, 패이고 굳어지고 또 패인 길이었습니다. 강하다는 게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 아는 것과는 다른 거구나. 로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별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토르는 고개를 들어 그것들을 봤습니다. 아스가르드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토르는 하늘을 달리고 거인들과 싸우고 묠니르를 던졌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강한 신이었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면 가끔 그날의 고양이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회색 털, 웅크린 몸, 그리고 바닥에서 겨우 들렸던 앞발 하나, 세상을 감싼 뱀의 발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하다는 건 어쩌면 이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들어올린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로 그래도 두 손을 놓지 않는 것.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자가 있었습니다. 말로 신들을 웃기고, 말로 거인들을 속이고, 말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자신의 혀 하나를 담보로 내걸었습니다. 황금 머리카락. 사건의 시작은 작은 장난이었습니다. 아스가르드의 아침, 토르의 아내
시프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 위에 머리카락이 가득 흩어져 있었습니다. 황금빛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시프의 자랑이자 들판의 밀처럼 빛나던 그 머리카락이 밤새 전부 잘려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시프의 비명이 아스가르드를 울렸습니다. 토르가 달려왔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창문은 잠겨 있었고 문은 안에서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장난을 칠 수 있는 자는 아스가르드에 딱 하나였습니다. 토르는 로키를 찾아갔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로키를 보자마자 손을 뻗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시프의 머리카락, 네가 잘났지? 로키는 잡힌 채로 씩 웃었습니다. 그러나 토르의 눈빛을 보고는 웃음을 거뒀습니다. 잠깐. 내가 해결할게. 어떻게? 머리카락을 돌려주면 되잖아. 황금으로 만든 진짜 머리카락. 자르기 전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토르가 손을 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만들어? 드워프들이 할 수 있어. 니다 벨니르의 드워프들. 그들의 솜씨라면 가능해. 잠시 침묵. 만약 못 가져오면 그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토르는 한참 로키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물러섰습니다. 로키는 그날 바로 니다 벨니르로 떠났습니다. 드워프의 나라 니다 벨니르. 니다 벨니르는 땅 아래에 있었습니다. 빛이 없는 나라. 햇볕이 닿지 않는 깊은 땅 속에서 드워프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불을 피우고 불빛 아래서 금속을 다루고 세상 어디서도 만들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로키가 계단을 내려가자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용광로의 빛이 굴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드워프 형제 이발디의 아들들이 로키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니다 벨니르에서도 가장 솜씨 좋기로 이름난 장인들이었습니다. 로키는 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황금 머리카락이 필요해. 시프가 쓸 것. 자른 것처럼 보이면 안 되고 살아있는 것처럼 자라야 해. 이발디의 아들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로키는 그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손가락만한 드워프들이 황금실을 뽑아내고 엮고 다듬는 과정이었습니다. 정교하고 느렸습니다. 로키는 지루했습니다. 그런데 드워프들이 일하는 것을 보다 보니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온 것, 좀 더 받아가면 어떨까? 로키의 제안. 이발디의 아들들이 머리카락을 완성했을 때 로키는 그것을 들어보며 말했습니다. 훌륭하네. 역시 니다 벨니르에서 최고는 너희야. 드워프들이 으쓱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건 말고도 2가지를 더 만들어줄 수 있어? 신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로. 뭔데? 오딘을 위한 창. 어디를 겨냥하듯 반드시 명중하는 창. 그리고 프레이를 위한 배. 아무리 강한 바람이 없어도 원하는 곳으로 가고 접으면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배.
드워프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가는 신들의 감사, 그리고 니다벨리르 최고 장인이라는 이름. 드워프들은 다시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로키는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창이 완성되었습니다. 군그니르. 어디를 향해 던져도 빗나가지 않는 창. 배가 완성되었습니다. 스키드 블라드니르. 어떤 바람에도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닿으면 손수건처럼 접히는 배. 로키는 3가지를 챙겨 들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됩니다. 시프에게 머리카락을 돌려주고 오딘과 프레이에게 선물을 건네면 이번 실수도 훌륭하게 수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단을 오르다가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로키는 멈췄습니다. 니다벨리르에는 이발디의 아들들 말고도 솜씨 좋은 드워프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브로크와 에이트리 형제. 이발디의 아들들과 누가 더 뛰어난지를 두고 오래된 경쟁 관계였습니다. 로키는 다시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내기. 브로크는 로키를 보자마자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드워프들 사이에서 로키의 이름은 좋은 뜻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로키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기 하나 하자고. 무슨 내기? 이발디의 아들들이 만든 것들이야. 로키는 머리카락과 창과 배를 꺼내 보였습니다. 신들도 이것보다 훌륭한 것은 없다고 할 거야. 네가 이것보다 더 훌륭한 보물 3가지를 만들 수 있다면 내 머리를 줄게. 브로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머리를? 머리를. 드워프에게 이보다 좋은 내기는 없었습니다. 지면 잃을 것이 없고 이기면 신의 머리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좋아. 브로크가 형 에이트리를 불렀습니다. 에이트리의 작업장. 에이트리의 작업장은 니다벨리르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용광로가 3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온도로 타올랐습니다. 에이트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재료를 골라 첫 번째 용광로에 넣고 동생 브로크에게 말했습니다. 풀무지를 멈추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브로크가 풀무를 잡았습니다. 끝없이 밀고 당겼습니다. 로키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이트리의 솜씨는 소문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이 속도라면, 이 정밀함이라면, 진짜로 자신이 진다면, 그러면 머리를 내줘야 합니다. 로키는 생각했습니다. 풀무질만 멈추면 됩니다. 불이 식으면 작업이 망가집니다. 로키는 파리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브로크의 손으로 날아가 물었습니다. 브로크는 찡그렸습니다. 그러나 풀무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작업이 끝났습니다. 에이트리가 꺼낸 것은 황금털을 가진 멧돼지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멧돼지, 프레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이트리는 2번째 재료를 넣었습니다. 멈추지 마. 이번엔 로키가 브로크의 목을 물었습니다.
첫 번째보다 아팠습니다. 브로크는 얼굴을 찌푸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작업이 끝났습니다. 에이트리가 꺼낸 것은 황금 팔찌였습니다. 드라우프니르. 9밤마다 같은 무게의 황금 팔찌를 8개씩 만들어내는 팔찌. 오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에이트리가 마지막 재료를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멈추지 마. 잠깐이라도 멈추면 전부 망가져. 브로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키는 이번엔 브로크의 눈꺼풀을 물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브로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려 딱 한 번 풀무지를 멈췄습니다. 단 한 번이었습니다. 에이트리가 달려와 용광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결과물을 꺼냈습니다. 망치였습니다. 묠니르와는 달랐습니다. 크기도 비슷했지만 손잡이가 짧았습니다. 풀무질이 한번 멈춘 탓이었습니다. 에이트리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손잡이가 짧은 것 빼고는 흠이 없어. 신들의 심판. 로키는 3가지 보물을 들고 아스가르드로 돌아왔습니다. 브로크가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오딘, 토르, 프레이가 모였습니다. 로키가 먼저 이발디의 아들들이 만든 것들을 내놓았습니다. 황금 머리카락, 군근이르, 스키드 블라드니르, 그리고 브로크의 것들을 내놓았습니다. 황금 멧돼지, 드라우프니르, 그리고 손잡이 짧은 망치. 신들이 살펴봤습니다. 머리카락은 시프의 머리에 닿자 살아있는 것처럼 뿌리를 내렸습니다. 군군이르는 손에 쥐는 순간 무게가 균형을 잡았습니다. 스키드 블라드니르는 접으면 손 안에 들어오고 펼치면 신들이 모두 탈 수 있었습니다. 황금 멧돼지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냈습니다. 달리면 어떤 말보다 빨랐습니다. 드라우프니르는 오딘의 팔목에 채워지자 조용히 빛났습니다. 그리고 망치. 토르가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잡이가 짧아서 한 손으로만 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에 닿자마자 딱 맞았습니다. 던졌습니다. 망치는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멀리 떨어진 바위를 부수고 돌아왔습니다. 토르는 한참 망치를 바라봤습니다. 신들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발디의 아들들의 것도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브로크와 에이트리의 망치가 가장 훌륭했습니다. 거인들에 맞서 신들의 나라를 지키는데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었습니다. 브로크가 로키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내가 이겼어. 약속대로 머리를 내놔. 로키는 브로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머리는 가져가도 좋아. 브로크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목은 안 돼. 브로크가 멈췄습니다. 머리만 가져가기로 했잖아. 목은 내기에 포함되지 않았어. 목을 자르지 않고 머리만 가져가는 방법이 있으면 가져가도록 해.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브로크는 로키를 바라봤습니다. 로키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브로크가 말했습니다. 머리는 포기하지.
그 대신 입을 꿰매겠어. 꿰매진 입. 브로크가 송곳을 꺼냈습니다. 로키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머리는 지켰습니다. 그러나 입은 내줘야 했습니다. 브로크는 로키의 입술을 꿰맸습니다. 한 땀 한 땀, 가죽끈으로. 로키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눈도 감지 않았습니다. 브로크가 일어서서 돌아갔습니다. 신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딘도, 토르도, 프레이도. 로키가 선물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부터 장난에서 비롯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로키는 꿰매진 입으로 광장 한가운데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는 끈을 직접 뜯어냈습니다. 조용히,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아스가르드에는 훌륭한 보물들이 생겼습니다. 오딘의 창 군근이르, 토르의 망치, 멸니르, 프레이의 배, 스키드 블라드니르. 신들이 거인들과 싸울 때, 세상을 지킬 때 이 보물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처음에는 장난이었다는 것, 그 장난이 내기가 되고 내기가 대가를 불렀다는 것을 아는 신은 많지 않았습니다. 로키는 오래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뜯어낸 입술의 감각을. 영리하다는 것이 언제나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가장 빠른 혀가 가장 빠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가 있었습니다. 신들은 그를 보면 웃었고 인간들은 그의 이름을 꽃 이름처럼 불렀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곳마다 빛이 났고 그가 말하는 곳마다 다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보호받는 신이 가장 어이없는 방식으로 쓰러졌습니다. 빛의 신, 발두르. 아스가르드에 발두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오딘의 아들. 그러나 오딘의 날카로움도 토르의 거칠음도 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프리그를 닮았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무엇이든 아름답게 보이는 눈을 가졌습니다. 머리카락은 흰빛이었습니다. 피부는 눈처럼 맑았습니다. 그가 웃으면 주변의 공기가 밝아지는 것 같았고 그가 말하면 듣는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신들은 발두르를 사랑했습니다.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좋고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듣고 싶은 마음.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오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아들 중에서 발두르를 바라보는 눈빛은 달랐습니다. 자랑스럽다는 것과 또 다른 무언가. 가슴 한쪽이 서늘어지는 듯한 감정. 그것이 무엇인지 오딘 자신도 정확히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발두르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 어두운 꿈이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 어둠 속에서 자신이 쓰러지는 꿈.
소리도 없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발두르는 처음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꿈은 매일 밤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도 눈을 감으면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어둠 속에 쓰러진 자신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발두르는 프리그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프리그는 예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완전히 볼 수는 없었지만 중요한 것들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발두르의 말을 들은 프리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눈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프리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프리그의 약속. 다음 날 아침 프리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불에게 물었습니다. 물에게 물었습니다. 바위에게, 나무에게, 쇠에게, 독에게, 짐승에게, 새에게, 뱀에게, 벌레에게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부탁했습니다. 발두르를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불은 약속했습니다. 물은 약속했습니다. 바위도, 나무도, 쇠도, 독도 모두 약속했습니다. 프리그는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산꼭대기의 독수리도, 깊은 바다의 물고기도, 눈에 보이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땅 위의 것도, 땅 아래의 것도.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오래된 참나무 아래에서 겨우살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고 연약했습니다. 뿌리도 없이 나무에 기대어 사는 풀이었습니다. 잎사귀가 청백하고 줄기가 가늘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프리그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작고 어리다. 이것이 누군가를 해칠 수 있을 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아스가르드의 놀이. 프리그가 돌아오자 오딘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발두르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받았습니다. 오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스가르드에서 이상한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들이 발두르를 향해 무언가를 던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작은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발두르를 향해 날아간 돌은 닿기 직전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신들이 웃었습니다. 다음엔 더 큰 돌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도 마찬가지, 칼도 마찬가지, 어떤 것도 발두르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발두르는 그 한가운데 서서 웃었습니다. 무기들이 방향을 틀 때마다, 신들이 환호할 때마다 그의 웃음소리도 섞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는 자가 있었습니다. 로키였습니다. 로키의 질문. 로키는 발두르를 보았습니다. 무기들이 방향을 트는 것을, 신들이 웃는 것을, 발두르가
그 한가운데서 빛나는 것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운명을 향한 저항이었을까요? 로키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꽤 오래, 꽤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로키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프리그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노파로 변장하고 주름진 얼굴, 굽은 등, 지팡이를 짚은 걸음걸이, 아스가르드를 수백 번 지나다닌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프리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먼 곳에서 온 사람입니다. 아스가르드에서 신들이 발두르에게 무기를 던지는 놀이를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프리그는 노파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발두르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정말 모든 것이요. 하나도 빠짐없이. 프리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하나가 있긴 해요. 바랄나 서쪽 참나무 아래 자라는 겨우살이. 너무 어리고 작아서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발두르를 해칠 수 있겠어요? 노파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떴습니다. 프리그는 그것이 로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겨우살이. 로키는 바랄나 서쪽으로 갔습니다. 참나무 아래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겨우살이를 찾았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뿌리도 없는 풀이었습니다. 손에 쥐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로키는 그것을 꺾었습니다.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스가르드로 돌아왔습니다. 신들은 여전히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두르를 향해 무언가를 던지고 방향을 트는 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로키는 신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호드를 찾았습니다. 호드는 발두르의 형제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놀이가 벌어지는 동안 그는 한쪽에 서서 소리만 들었습니다. 웃음소리를, 환호소리를, 자신이 보지 못하는 빛을 소리로 듣고 있었습니다. 호드, 왜 던지지 않아?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를 향해 던져야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방향을 알려줄게. 형제가 저 한가운데 서 있는데 함께하지 않으면 섭섭하지 않겠어? 호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로키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걱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서 있는 자신을 챙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로키가 겨우살이를 쥐어줬습니다. 뒤에 서서 어깨를 잡고 방향을 잡아줬습니다. 호드가 던졌습니다. 침묵. 발두르가 쓰러졌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리던 환호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들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발두르는 바닥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쓰러지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호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왜 조용해졌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변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만 느꼈습니다. 토르가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발두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발두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토르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딘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곁에 무릎을 꿇는 것을 아스가르드에서 누구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딘은 무릎을 꿇고 발두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프리그가 달려왔습니다. 발두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광장은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구름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헬의 나라로. 발두르는 죽었습니다. 신들의 나라에서 죽은 자는 헬의 나라로 갑니다. 어둡고 차갑고 돌아올 수 없는 곳. 빛이 없고 소리가 적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나라. 오딘은 그날 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스가르드에서 가장 높은 자리,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러나 오딘은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다음 날 아침, 오딘은 헤르모드를 불렀습니다. 헤르모드는 오딘의 전령이었습니다. 빠르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헬에게 가거라. 발두르를 돌려보내달라고 청하거라. 헤르모드는 오딘의 말, 슬레이프 니르를 타고 떠났습니다. 9밤을 달렸습니다. 빛이 없는 길이었습니다. 소리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길이 점점 좁아지고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문이 지났습니다. 문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헬의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발두르가 보였습니다. 왕자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죽기 전과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다만 말이 없었습니다. 눈빛이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헤르모드는 헬 앞에 섰습니다. 헬은 절반은 살아있고 절반은 죽어있는 얼굴을 가진 자였습니다. 공정했습니다.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칙이 있었습니다. 헤르모드의 청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발두르를 위해 운다면 돌려보내겠습니다. 헤르모드가 물었습니다. 모든 것이란?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돌도 흙도 나무도 바람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린다면 그때 보내겠습니다. 헤르모드는 발두르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발두르는 여전히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울다. 헤르모드가 돌아와 헬의 말을 전했습니다. 신들이 움직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게 부탁했습니다. 발두르를 위해 울어달라고. 나무에게, 돌에게, 흙에게, 사람에게, 바람에게, 살아있는 것에게,
죽어 있는 것에게도. 나무들이 울었습니다. 가지 끝에서 이슬이 맺혔습니다. 돌들이 울었습니다. 차가운 표면에 물기가 번졌습니다. 짐승들이 울었습니다. 새들이 울었습니다. 바람이 울었습니다. 파도가 울었습니다. 세상이 울었습니다. 신들은 안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됐다. 거의. 그런데 동굴 안에 노파 하나가 있었습니다. 쇠같이 굳은 얼굴로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들이 찾아와 청했습니다. 발두르를 위해 울어달라. 노파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나는 발두르를 위해 울지 않겠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 앉았습니다. 신들은 더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파는 로키였습니다. 단 하나가 울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발두르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스가르드는 달라졌습니다. 빛의 신이 없는 나라. 발두르가 걷던 자리에는 더 이상 공기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신들이 모일 때 웃음소리가 줄었습니다. 다툼이 늘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프리그는 그 이후로 오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 했는데, 세상 모든 것에게 부탁했는데, 불에게도, 물에게도, 독에게도, 바위에게도 발이 닳도록 다녔는데, 단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너무 작아서, 너무 어려서, 해칠 수 없을 것 같아서, 겨우살이.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세상 모든 것에게 부탁하러 가는 것. 그리고 끝내 하나를 빠뜨리고 그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것. 오딘은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스가르드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네, 오늘 밤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르의 겸손, 로키의 대가, 그리고 발두르의 빛,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지금까지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